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그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인데요. 하나는 이제 그 쌍둥이 득표에 대해서, 쌍둥이 득표라는 게 뭐냐. 예를 들어 이제 인천의 연수구에 송도 1동하고 2동이 있다. 근데 거기에 그 사전투표에서 유정복, 그 다음에 그 박찬대가 송도 1동하고 2동은 전혀 틀린데 이게 똑같은 표가 나왔잖아요. 똑같은 표가. 같이 예를 들어 이제 뭐 3,700대 4,200이다. 이러면 똑같이 두 동이. 이런 걸 쌍둥이 득표다. 이런 게 그 확률적으로 그 두 동의 인구가 틀린데 어떻게 사전투표 두 동이 똑같이 표차가 4개 똑같을 수가 있느냐. 이거는 뭔가 이게 입력을 잘못한 거 아닌가. 여기 걸 송도 1동 걸 2동에도 그대로 입력했나? 이런 데 의심이 들 정도로 이런 게 몇 군데 나왔잖아요.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장동익 대표가 완전히 일치할 확률이 5억 9천만 분의 1이다. 5억 9천만 분의 1. 그러면서 이제 그 지구가 생겼다가 멸망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일어나기 힘든 확률이다.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이게 뭐 다른 이게 사람들이 그 정도 확률이 아니다. 뭐 일어날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이게 반박을 했었는데요. 중요한 게 이제 그 이번에 필즈상을 받은, 이게 중요합니다. 수학의 노벨상입니다. 수학의 그 노벨상을 받은 필즈상을 받은 허준희 교수가 있는데, 허준희 교수가 그 아버지가 이제 부친이 허명회 고려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입니다. 그러니까 수학의 노벨상 필즈상을 받은 허준희 교수 부친 허명회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명예교수니까 엄청난 전문가죠.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명예교수니까 이분이 그 SNS에 처음에는 뭐라 했느냐. 며칠 전에 그 10일 날 처음에는 이제 그 SNS에 이렇게 올렸어요. 수학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현상이다. 그러면서 이게 의욕을 가질 필요 없다. 수학적으로는 쌍둥이 득표가 나올 수가 있다.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현상이다. 이렇게 의욕을 일축했거든요.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여러 정치인들이 봐라. 장동익 대표가 또 음모론 아니냐. 장동익 대표가 그 수학의 그 우리나라 고려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최고의 권위자가 수학적으로 이해가 된다 했지 않냐. 그것도 아들은 허준희 교수는 필즈상까지 받았는데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최근에 이 교수가요 입장을 바꿨답니다. 이 허명회 교수가요 입장을 이게 바꿔가지고요 해당 선거구의 선관위 재검표를 요구했다. 이런 데 이야기입니다. 실제 재검표를 요구했다. 이 말입니다. 허명회 고려대 통계학과 명예교수가 자기 입장을 처음에는 이게 수학적으로 이해가 된다. 이랬다가 지금은 이게 입장을 바꿔서 이거는 납득이 안 되니까 선관위 재검표를 요구했다. 이런 데 이야기입니다.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. 허 교수가 자신의 SNS에 쌍둥이 득표 현상을 보고요. 요거는 이제 그 3,700년에 한 번 나올 확률이다. 이제 계산을 해봤는가 봐요. 3,700년이면, 야, 우리 역사가 지금 반만 년의 역사인데, 실제 말이 반만 년이지, 뭐, 당군 신화부터 하가 반만 년이지. 진짜 우리나라 역사는요, 뭐, 길어봤자 한 3,000년도 안 됩니다. 역사라는 거는. 지금 우리가 이제 2,000년 뭐 좀 넘었고요. 그 전에 그, 실제 200 몇백 년이지, 그 당군 신화를 기준하면 반만 년 역사인데, 그거는 뭐,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고요. 우리나라 역사가 3,700년이 안 되거든요. 근데 이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허명의 교수는 여기 그 3,700년에 한 번 나올 확률이다. 라고 계산한 다른 교수의 그 분석 사례를 제시하면서 그의 분석 틀이 정교성 측면에서 제 것보다 나은 것 같다.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수가 통계적으로 분석을 아주 정밀하게 했겠죠. 야, 이것도 분석하기 어렵습니다. 3,700년에 한 번 나올 확률이다. 다른 교수가 분석한 걸 이분이 면밀하게 검토를 했겠죠. 그러면서 자신의 견해를 바꿔가지고, 내보다 이게 더 정확하게 분석한 거다. 그러니까 이 동료 교수의 분석이 옳다.
참 학자는 이래야 됩니다. 대단하잖아요.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인데 자기가 한번 이게 그 수학적으로 이해된다 했으면 말을 바꾸기가 그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. 대단한 게 용기가 필요하잖아. 근데 진짜 허명의 교수님은 아주 존경할 만한 진짜 교수다 봅니다. 왜냐하면 이게 대교수들도요, 필즈상 받을 정도로 이게 대교수들도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교수가 이게 정밀하게 분석한 걸 통계적으로 봤더니, 내가 분석한 것보다 더 정교하고 더 이게 정확하다. 3,700년에 한 번 나올 확률이다. 이걸 자기가 계산한 것보다 오히려 낫다. 이러면서 이거 내가 잘못했다. 이걸 인정을 한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재검표를 해가지고 재검표를 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이게 TV조선에서 보도한 이야기니까 믿을 만한 팩트입니다.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. 이거 확률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된다고. 최소한 이게 일단 이게 투표지를 가지고 이게 재검표하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고요. 그런 게 금방 하면 되니까. 그보다 오히려 저는 이제 그 동이 송도 1동하고 2동이 그 투표소 몇 명 안 되잖아요. 다 합쳐봤자 10,000명이 안 되거든요. 뭐 몇천 표니까. 그래서 거기에 유권자들한테 오히려 저는 투표했다고 사인이 된 유권자 다 하면 7,000, 8,000명 될 겁니다.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저는 대면 조사,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전화로 이렇게 조사하든지 당신이 실제 투표했습니까? 그러면 이게 사전 투표를 했습니까?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냥 뭐 박찬대 찍었습니까? 유정부 찍었습니까? 이렇게는 못하죠. 그런 게 공개 투표인데 뭐 비밀 보장하고 그렇게는 못 묻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사전 투표 했냐 조작이 됐을 수가 있어요. 표가 똑같은 게 이상하니까. 그래서 이게 투표했습니까? 사전 투표했습니까? 했다고 돼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전화로라도 이게 확인하고 그러면 사전 투표지 가지고 재검표를 한번 카운트를 다시 해보는 거죠. 확률이 3,700년에 한 번 논다면 우리나라 역사상 한 번도 안 놓은 거 아닙니까? 처음 놓은 거 아닙니까? 제가 뭘 알겠어요. 제가 뭘 알겠냐고. 고려대학교 통계학과의 명예교수가 자기 동료 교수가 계산한 거 이게 정확하다. 이러면서 그 교수가 재검표를 요구하니까 저는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. 저야 제가 통계학이나 뭐 수학을 얼마나 알겠냐. 이 말입니다. 하여튼 이 부분은 쌍둥이 이거는 한번 이게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. 해봐야 돼요. 이번에 성관이 뭐 자체 진상한다고 거기서는 이게 그냥 넘어와 버렸잖아요. 이게 결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. 이렇게 봅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. 이번에 사태와 관련해서 투표지 부족. 이런 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. 서울의 논문인데요. 서울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곳에 행정동이 32곳 중에요. 78%, 25곳이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성이 강하거나 우세한 지역이다. 이런 이제 연구 논문이 나왔습니다. 야, 이거는 제가 이야기 한번 했더니 또 음모론이라고 막 난리치던데요. 이게 학위 논문입니다. 학위 논문이 덴마크의 오르후스 대학교 사회탄력회복성 연구실 장민수 연구원입니다. 덴마크에서 이제 아마 연구하는 이런 이제 장민수 연구원인데요. 그래서 이제 행정 동별로 투표용지 부족한 거 다 카운트해보고 또 득표율이나 모든 걸 이게 다 조사를 해봤는가 봐요. 실제. 그랬더니 78%가요. 국민의힘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이 지역에서 이 투표용지가 부족하더라. 이것도 그냥 제가 한번 송파나 왜 서초나 왜 이게 국민의힘 우세 지역만 부족하냐 이 문제를 제가 제기했는데 그걸 음모론이라고 바로 그냥 저 좌파 패널의 앵커가 막아버리더라고. 근데 논문이 나왔잖아. 덴마크의 그 연구원 장민수 연구원이 논문이 나왔잖아요. 팩트다 말이야. 78%면 80%입니다. 아니 투표용지를 구마다 찍는데 구마다 이게 선관위원들이 다 이게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게 뭐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은 투표지 조금만 찍자. 조금만 찍자.
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이게 나중에 부족하면 돌아간 사람은 카운트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대요. 아니, 많으면 이게 그냥 우리 실수를 하고, 이게 우연을 하기에는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요. 왜 국민의힘 우세 지역의 80%가 투표 용지 부족이 몰려 있느냐. 그래갖고 나중에 그냥 실수였다, 우연이다. 이래갖고 이게 진짜 고의로 투표를 방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서울시장에 목숨이 걸려 있으니, 정권의 목숨이 서울시장에 걸려 있다면 차라리 국민의 우세 지역은 조금만 찍어. 날 돌아가게. 뭐, 그런더라도 이게 뭐, 실수다, 우연이다,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? 이것도 한번 규명을 해봐야 돼요. 이게 음모론이 이제 아니다.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주장할 겁니다. 음모론이 아니고 지금 이게 덴마크 연구원이 발표한 통계다. 하여튼 이 두 가지가 놓은 거예요. 지금도 이게 오늘도 잠실에서는 우리 청년들과 외국 시민들이 끝까지 투표함 사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투쟁하고 있어요. 근데 경찰이 계속 탄압을 하면서 지금 이제 수사 대상이 뭐 36건, 37건까지 늘어났다. 이렇게 하면서 강제 해산을 계속 만지작 하면서 이재명이가 뭐 패가 망신한다, 행패를 부리느냐, 이러면서 계속 탄압, 경찰의 탄압이 앞으로 커질 겁니다. 여기에 우리가 다시 경고하지만 경찰이 강제로 해산을 시도하는 순간 이재명 정권의 종말이 올 것이다. 이렇게 경고를 하고요. 철저하게 우리가 검증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나라 최고 수학의 필즈상까지 받은 분이 계산이 3,700년에 한 번 나온다. 다시 재검표를, 그분이 재검표를 요구한 겁니다. 그러면 이게 우리가 충분히 재검표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이 문제. 그 다음에 그 투표지 부족도 중요한데 왜 80%, 78%가 국민의힘 우세 지역에서만 나오느냐. 이것도 이게 과연 우연인가. 이걸 우연도 계속되면 이게 그 필연이 되는 겁니다. 필연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